아빠, 제발 이번만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돼요? 내가 다른 거 안 바랄게. 못 이기는 척 한 번만 들어줘요. 나 아빠 이렇게 못 보내. 오랜만에 연락 온 딸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소하는데요. 프랑스 특수부대 출신인 아버지는 다 큰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과연 딸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었을까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크게 아프게 되면 온 집안이 흔들리곤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가족의 가장 큰 기둥 같은 아버지가 암에 걸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부녀지간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특수부대 출신으로 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이 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일은 상상도 안 했었는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한국인 손녀를 돌보고 있는 프랑스 특수부대 출신 할아버지입니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난감한데요. 처음엔 어디에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되었어요. 한국 좋아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쪼개어 전해드리고 싶네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었을까요? 딸아이가 웬 사내 녀석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딸이라곤 하나 있는 녀석. 위에 오빠들 줄줄이 장가를 보내기도 전인데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집에 무턱대고 데리고 온 게 아닙니까?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지뢰를 밟은 기분입니다. 제가 아들만 셋의 막내딸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막내딸이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습니까?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와이프도 늘 저에게 무뚝뚝하다고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녹아내리던 사람이 제 막내딸 앞이었습니다. 유리구슬보다 더 조심스럽게 키워온 녀석인데 남자친구라니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결혼이라뇨.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온 놈은 정말 가관이었죠.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새까만 딱 봐도 아시아계 사람 같은 얼핏 보고 처음엔 중국인인 줄 알고 정말 싫었던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프랑스에는 중국계 등 이민자 출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툭하면 시위를 하고 제가 그걸 진압을 하는 일도 했었어서 그 중국계 이민자들을 향한 선입견이 솔직히 심한 편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목소리도 크고 냄새도 나요. 일단 어딜 가든 머리 새카맣게 모여있는 곳은 소음이 가득했네요.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싫었어요. 그런데 유리구슬 같은 막내딸이 데리고 온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저렇게 막내딸이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 저는 한국인 사위를 얻고 말았어요. 사실 제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딸 녀석이 그 말을 들을 녀석이 아니었거든요. 결혼에 조건을 걸었고 결혼하고 프랑스에서 지내라는 말에 동의를 얻었기에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본인들이 결혼 생활 중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낯설고 위험한 타국에 널 보낼 수 없다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아빠가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딸 녀석이 전혀 눈치를 못 챈 것 같더군요. 이 녀석들이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임신을 덜컥한 겁니다. 마치 본인들이 계획했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인 사위 녀석이 찾아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님, 저희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의료기술이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특히나 이런 임신과 관련된 산부인과 조리원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저 믿어주세요. 절대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서 던지고 싶었지만 막내딸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들으니 막상 그렇게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화도 나고 복잡했지만 있는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 잘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네요.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고 딸 아이와 사위 녀석은 한국으로 들어갔네요. 녀석들이 한국으로 들어가고 2년째 되던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꾸 몸에 힘이 없고 입맛도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딸 아이가 한국에 간 이후로 가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긴 해서 내가 우리 딸을 못 보는 그리움에 이렇게 몸까지 상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나름 잘 해왔기에 제 몸에 특별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의심도 못했네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이프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위암이었고 이미 진행이 꽤 되었다고 하더군요. 생존율이 너무 낮아서 사실 어떤 치료를 진행하기엔 비용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들인다고 한들 치료가 될 가망이 너무 낮았던 거죠. 그래서 수술은 포기하는 걸로 하고 약물 치료로 진통 효과라도 받으며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걸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언젠가는 죽으니까요. 와이프에게 미안했지만 어차피 죽을 몸인데 무리해서 돈을 다 쓰면 와이프 노년이 더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에게도 딱히 전하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와이프가 엉엉 울며 딸아이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다 전했더라고요. 막내딸은 한국에 들어간 후 사실 저랑 사이가 그렇게 좋진 못했지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실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자주 못 보는 서운함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움도 컸고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암이라니요. 미안해. 내가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아빠, 그러지 말고 한국 들어와요. 여기 한국 의료기술이 정말 뛰어나요. 아빠가 이렇게 아파서 걱정되어 전화했다더니 한다는 말이 한국에 들어오라는 말이라니. 화가 나서 딸아이에게 없는 힘까지 끌어올려서 화를 버럭냈네요. 난 죽어도 우리나라 땅에서 죽는다. 아빠는 프랑스 특수부대 출신이야. 절대 남의 나라 안 간다. 아빠, 우리 시아버지도 위암에 걸리셨다가 한국에서 위절제술 받고 지금 너무 건강하세요. 아빠도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속는 셈 치고 이번에만 제 말 좀 들어줘요. 한국 들어와서 검사하고 수술도 해요. 제발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는 딸아이 목소리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네요. 한국인을 만나 결혼하고 한국에 들어가 산다는 게 싫어서 마음이 다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품에 안고만 있을 줄 알았던 딸아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기고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면 자주 못 보니 그 부분들이 그립고 서운했던 거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모시기는 척 넘어가야 하나 소리 없이 저도 눈물만 흘리고 있었네요. 그러던 찰나 사위 녀석이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아버님, 저예요. 저도 아버님 아들이잖아요. 눈 한 번 딱 감고 막내딸이랑 하나뿐인 사위 소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국 오셔서 예쁜 저희 아이도 한 번 안아주시고요. 비용 걱정은 마시고요. 저희 소원만 한 번 들어주신다고 하면 제가 비행기 티켓부터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사위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전화기 너머로 딸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린 손녀가 쫑알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 저 쫑알거리는 손녀라도 한 번 안아보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와이프와 함께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사실 제 나이가 60을 넘은 상태였기에 수술도 항암 치료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딸아이와 손녀를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컸던 걸 보니 영락없는 딸 바보 아빠가 맞았네요. 한국에 도착해서 사위 녀석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아프기 시작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던 터라 예전의 모습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딸아이 보기엔 충격적이었는지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져 가지고는 고개도 못 들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긴 죽더라도 우리 막내딸 보기에 우리 아빠 참 가엾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가엾어 보이게 마지막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딸이 마음의 짐을 갖고 남은 평생을 살겠구나. 한국 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고 일주일은 시차 적응을 위해 한국 생활에 조금 적응을 했어요. 손녀는 아니나 다를까 우리 딸 어렸을 때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눈이 어찌나 맑고 장난기가 가득하던지 한국에 오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막내딸이 유리굿을 같았다면 우리 손녀는 옥굿을 같더라고요. 귀여운 녀석. 진료 날짜까지 시간 동안에도 몸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계속 구토, 메스꺼움, 위통으로 고생을 했고 옆에 있던 딸아이와 사위까지 모두 고생했네요. 그렇게 병원에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염려했던 거랑은 다르게 한국 병원은 시설부터 시작해서 정말 의리의리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도착해서 사위와 함께 한 모든 진료와 검사 과정들은 오히려 마음은 편안하게 해주었네요. 규모가 엄청나게 컸던 병원의 시설은 프랑스의 국공립병원보다 훨씬 훌륭했고 행정 처리도 빠르더라고요. 의료진들은 또 어찌나 그렇게 친절하던지 너무 친절해서 사실 사위 지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적인 관계가 아닌데도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었던 거더라고요. 위암 3기 판정을 프랑스에서와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뒷말은 다르더라고요. 치료의 가능성이 충분하니 위절제술을 진행해보자는 말이었어요.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의아했네요. 믿어도 되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너무 평온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빠른 일정으로 수술 날짜가 잡히게 되었고 어느 날 수술대에 올라간 제 자신을 보았죠. 정말 황당했어요. 내가 프랑스를 떠나서 이 한국 병원에 수술대에 누워있다니. 긴 수술을 마치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이었고 딸아이가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암 조직은 잘 제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은 그래도 약을 잘 먹으며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암 조직을 다 떼었다고 하니 갑자기 온 몸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몸에 힘이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지만 정신이 또 차려지고 나니 수술비랑 진료비가 걱정이더라고요. 사위를 통해 치료비를 물었네요. 적금을 깨야 하나, 대출을 신청했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네요. 사위는 치료비가 1,3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암 조직을 다 떼낸 건 기뻤지만 치료비를 감당할 생각에 다시 암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사위가 말을 이어갔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아마 17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당황했네요. 큰 수술이었고 입원도 며칠을 했는데 그 금액밖에 나오지 않았다니. 아버님, 한국은 의료기술도 좋지만 병원비도 사실 세계에서 꼽힐 만큼 저렴한 편이에요. 그 순간 우리 딸과 사위가 나를 설득할 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고생했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사위 녀석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조금 더 반겨줄 걸 싶더라고요. 자네가 날 살렸네. 사위를 와라 끌어안았고 고마움의 눈물을 한참 흘렸네요. 그렇게 사위가 병원 진료일마다 회사에 외출을 달고 연차를 달고 달려와서는 오가는 길 모두 함께 해주었어요. 줄줄이 있던 아들 녀석들보다 낫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치료도 잘 받고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사실 딸아이랑 사위는 일을 다녀야 하고 우리 손녀는 아직 어리기도 하니 저랑 와이프가 손녀를 좀 돌볼 겸 한국에서 치료도 이어가는 걸로 잠시 지내기로 했거든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많았는데 프랑스 특수부대라며 떵떵거리면서 무시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 부끄럽네요. 한국인 사위 덕분에 건강도 찾고 우리 옥구슬 같은 손녀딸이랑 딸아이랑 같이 지내면서 아주 행복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긴 하는데 사실 기약 없이 한국에 머물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일부러 찾아와 병원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불안한 마음이 있는 저와 같은 또 다른 외국인 분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을 전하고 싶네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의료기술도 뛰어나고 의료진들의 마음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따뜻하다는 사실을요.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특수부대 출신. 그래도 한국인 사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유리구슬 같은 막내딸이 큰 역할했네요. 한국 의료기술 정말 좋아요. 어려운 결정하셨는데 앞으로도 한국에서 건강하세요. 한국 병원 진짜 좋아.
화장실 충격적으로 청결해서 바이러스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곳이야. 한국은 청결하고 깔끔해서 병원 진료를 볼 때도 안심이 되더라고.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내 몸 안의 모든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랄까? 중국인이랑 한국인은 정말 다르지. 할아버지 분이 검은 머리로 중국인과 한국인이 헷갈렸던 게 함정. 사실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하고 매너도 남달라. 의식 수준이 중국인들과 비교가 안 되지. 그래도 결국 한국이 좋다는 걸 몸으로 경험하셨다니 다행이고, 막내딸도 한국까지 온 엄마 아빠 덕분에 아이도 돌보는 손길이 생겨서 더 좋겠다.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깊고 기쁜 이야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